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은 물론이고 재판 일정까지 한꺼번에 잡힌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한 지 만 20시간도 안 돼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넘겼고요. 서울 고법은 이로부터 6시간 만에 재판부를 배정했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죠.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그로부터 1시간도 안 돼 첫 재판 일정을 잡은 뒤에 이재명에게 곧바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합쳐보니까 27시간 만에 이루어진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조치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은 20시간도 안 되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이재명의 주소 관할지 법원에 요청서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관이 이 소환장을 이재명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법꾸라지로 유명한 이재명이 2심 재판 때도 주소 불명이니 폐문부제니 하는 등의 이유로 소환장 수령을 교묘히 피했던 점을 알고 이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15일까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이재명은 대선 운동을 핑계로 2번 다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재판부는 이재명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구의 삼진 아웃이 아니고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기환송 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재명이 이번에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운이나 어떤 특정 인연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경력 대등 재판부여서 재판장과 주심, 배석 판사의 구별이나 차등이 거의 없었던 2심 재판부와는 다릅니다.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56살로 가장 연장자이면서 재판장으로 실질적 재판 진행권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고등학교 제주 제1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도 지냈고 법원행정처의 요직인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역임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 판사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중도지만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는 실력파 법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정무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무슨 정치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걸 판결에 반영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의 확실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스를 인물은 절대 아니란 뜻이고 그런 추정은 앞서 언급한 속전속결 진행 그리고 이재명에게 보낸 소환장 직접 전달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심인 송미경 고법판사는 이재권 부장보다 5살 연하의 부산 출신으로 이대법대를 나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의 공보판사를 역임했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대법원을 홍보하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놓을 법관은 절대로 아니란 판단을 합니다. 저는
막내격인 박주영 고법판사는 올해 45살로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으로 영전한 역시 정통 법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주문에서 이재명에게 완전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사실상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25분간의 결정문 낭독 가운데 잘못이란 단어를 무려 18번, 오해란 말을 8번, 왜곡이란 말을 2번이나 썼습니다. 한마디로 최은정 재판장과 주심 이했을 부장판사, 정재호 부장판사에게 너희들은 이 항소심 재판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유권자의 입장에서 크게 총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 법리를 아주 잘못 적용했다고 크게 꾸짖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조 대법원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의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단을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법관 9명도 마찬가지였죠. 한성진 판사에게는 별 5개를 준 셈이고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심 판사 3인방에게는 법관 옷 벗고 변호사나 해라. 거의 이런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분위기를 이재명 완전 무죄로 몰아갔던 판사,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이재명의 신복인 민주당 국회의원 최기상과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까지 동기이자 절친인 정재호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주심은 전남 순천 출신의 이예슬 부장판사였죠.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를 하는 분이 많았고 판결 결과는 황당무계한 완전 무죄였지 않습니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는 그런 우려가 있을 만한 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6월 3일 대선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단지 형량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 기위를 한 번만 할 수도 있다고 이 법조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장까지 10대2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양형 결정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재판을 길게 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상 형량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를 감안할 때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하, 그리고 징역형으로 가면 10개월 이하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이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전과자인 만큼 가중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심의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가중처벌을 해서 10개월인 권고를 징역 1년으로 높인 거예요. 따라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거나 징역 10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번 전합의 판결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넘길 수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체를 대선 전에 이 법률적으로 봉쇄하기는 절차와 시간,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이 침대 축구로 해서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재명이 대선에 태연히 나가서는 안 되는 선거법,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 중대 범죄의 피의자, 이 범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법원의 낙인은 옛날 범죄자의 얼굴에 먹실로 글자를 새기던 이른바 자자형, 추노 같은 드라마에서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재명의 얼굴에 법원이 크게 찍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